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보내셨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눌러주신 분 고맙습니다. 감동입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오늘은 아미그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미그달라는 이 몇 번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김상훈 저자님의 책에서 아미그달라에 대해서 이제 몇 번 다뤘거든요. 이 아미그달라는 우리 뇌의 중심 안쪽에 위치해 있는 편도체입니다. 땅콩처럼 생긴 우리 두뇌 안쪽에 이렇게 이게 아미그달라입니다. 한 엄지손가락 정도 그 크기라고 해요. 양쪽에 있고. 근데 이 부위는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중요한 부위입니다. 왜냐하면 원시시대 때부터 우리의 생존을 담당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자가 나타났다거나 공룡이 나타났다거나 하면은 삐삐 신호를 내가지고 얼른 우리가 빨리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만들어주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는 그런 중요한 곳이거든요. 이 중요한 곳이 우리의 생존을 함으로 인해서 즉각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즉각적인 신호를 해야 우리가 빨리 달려가서 살아나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좋은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아미그달라는 분노, 증오 그런 부분도 관장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분노, 증오, 슬픔, 절망, 공포는 어떻게 아미그달라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감정을 겪으냐 하면은 이제 생존에 관련되지 않더라도 그냥 그러니까 결정이 이게 생존이냐 아니냐 나한테 이로운 거냐 아니냐 하는 그런 즉각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꼭 생존하고는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그 상황이 꼭 그게 맞는 것도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그 상황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삐삐 빨간불을 일으킵니다. 만약에 이제 인상이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한테 지금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험한 사람도 알고 보면 착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험한 사람이 나타났다 하는 순간 우리한테 불쾌감을 일어나게 삐삐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 아미그달라가 이렇게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아미그달라야 고맙긴 하다마는 좀 그렇다. 근데 그렇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아미그달라는 원시적인 두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 성장은 5살 때 5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미그달라에 의한 그 성장도 5살 때까지 분노, 슬픔, 절망, 증오 그런 것들도 5살 때까지 자란다고 해요. 5살이 이제 딱 지나면은 이제 우리 대뇌피질 있지 않습니까? 이 대뇌피질에 의해서 이제 선수 교체가 돼요. 그래갖고 이제 대뇌피질에 의해서 이제 감정들이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고 하는데 이 5살 이전까지 우리가 성장을 했던 그런 분노나 증오나 슬픔이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5살 때 멈추기 때문에 더 잘하면은 이게 점점 이제 중화가 되고 감정이 이제 좀 오류를 이제 수정해서 잘 찾아갈 텐데 5살 때 딱 성장을 끝내버리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은 저기 나이 지긋한 교수님이나 아니면 나나 아니면 우리 자식들이나 고만고만한 겁니다. 순간 이렇게 생존에 좀 위협인 것 같다 하면 순간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5살짜리 어린아이가 이 내 중앙 깊숙이에 붙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드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하루에 한다고 해요. 근데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제는 더 많아졌는가 봐요.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나온 책도 있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게 세상에 만 가지 생각을 생각을 빼도 되겠는데 생각을 더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생각 중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까? 이 아미그달라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좀 정화를 시켜주고 청소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밥을 먹으면 소화를 해서 화장실에 가서 그거를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다시 밥을 먹고 다시 소화를 하고 빼고 해서 우리 인간의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생각 중에 또 그 절반 이상? 아니 절반이 뭡니까? 한 7, 80% 이상은 될 겁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렇게 많이 쌓이고 쌓이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화장실에 가는 그런 행동이 없죠. 이, 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들이 좀 어두워지고 부정적이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 그게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병이 되고, 그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제가 이 김사문 제자님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의 배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곧 이 바라보기랍니다. 바라보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 여학생이 들려준 이야기다. 일요일 오전이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는 건 우리 그냥 현실 생활의 이야기라서 그냥 읽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좋은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른 숙지해서 많이 들으면 또 이렇게 탁 습득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습득하라고, 저도 습득하고자 그대로 읽습니다. 일요일 오전이었다. 그녀는 아침 늦게까지 방 안에서 나뒹굴고 있다가 엄마가 먼지떨이로 톡톡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부스스 일어나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엄마가 뒤에서 한마디 쏘아붙였다. 다 큰 여자애가 그게 뭐냐. 밤늦도록 쏘다니다가 점심때나 겨우 일어나고 네 동생은 벌써 도서관에 갔어. 또 그 잘난 남동생 타령이었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아들. 이젠 정말 지긋지긋했다. 하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다. 동생 하는 거 반만 따라 해봐. 노나가 돼가지고 동생 절반도 못 따라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휙 돌았다. 엄마는 남하고 비교하는 버릇 좀 제발 고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화장실 문을 쾅 닫아버렸다. 툭하면 이제부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툭하면 동생과 비교하는 엄마가 정말 지겨웠다. 어떻게 저런 엄마와 시집갈 때까지 견디고 산단 말인가. 끔찍했다. 과거의 분노와 증오, 절망감까지 꼬리를 물고 피어오르며 마구 소용돌이를 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얼굴에 찬물을 끼얹다가 거울을 보았다. 분노로 일그러진 저 얼굴. 저 여자는 왜 저러고 있는 건가. 문득 화가 나면 머릿속에 어린아이를 바라보라는 말이 생각났다.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빨갛게 달아오른 어린아이를 떠올렸다. 10, 9, 8, 7, 6, 5, 4, 3, 2, 1. 속으로 숫자를 거꾸로 세면서 빨간 어린아이가 점점 파란색으로 식어가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러자 화가 멈추었다. 신기하게도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5살 어린애 같은 아미그달라가 삐삐삐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그냥 존중하고 쳐다만 보면 그게 그냥 배설이랍니다. 뭐 화장실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쳐다만 보랍니다. 이 여학생은 그래도 거울 앞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었네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화가 나는 순간 탁! 지금 화가 났구나 하면서 약간의 템포를 두고 내 나를 좀 주시하는 겁니다. 그걸로 되는 거랍니다. 자, 이번에는 엄마의 머릿속을 상상해 보았다. 어린아이가 만들어낸 온갖 부정적 생각들에 휩싸여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도령 고통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고 보면 아빠 사업이 부도난 뒤 음식점에서 뼈 빠지도록 일하느라 병까지 얻은 엄마였다. 고교 시절 시험 때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든 딸의 잠자리를 토닥거린 후에야 눈을 붙이고 꽃도 새벽에 늘 먼저 일어나 딸을 깨워주곤 했다. 그런 몸으로 온종일 음식점에 나가 일해야 했다. 대학 합격을 확인하는 순간 엄마는 아예 그 자리에 퍽 주저앉아 엉엉 울기까지 했었다. 그녀는 화장실 문을 열었다. 엄마, 죄송해요. 실망만 시켜드려서 힘드시죠? 빗자루를 들고 있던 엄마가 잠시 멍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것이었다. 저는 이걸 사랑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정말 내가 희생해야 된다 뭐 그렇게 크게 막 웅대하고 그렇게 가치를 막 많이 높여서 사랑은 순수하고 숭고하고 그렇게 머리로만 개념적으로만 생각하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랑을 베푸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멋진 일입니다. 이거는 삶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딱지를 붙여주는 그 방법도 이 우리의 그 아미그달라 5살짜리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딱 끄는 방법이기도 하답니다. 그 UCLA의 심리학자 리버만이 부정적인 감정이 딱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화가 일어나고 막 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일어나고 할 때 이건 분노야. 이건 불안이야. 이건 스트레스야. 등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서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했대요. 그랬더니 아미그달라가 거의 즉시 진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감정을 남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아미그달라는 식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벌써 이렇게 바라보고 이건 분노야, 이건 스트레스야 라고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것부터가 일단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니까요. 어떤 것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의학자인 카바트 지인 박사는 부정적인 감정이 소용돌이 칠 때 조용히 주시하고 있노라면 우리 두뇌가 만들어내는 그 소용돌이에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인간이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요? 때로는 분노에 파묻혀 치를 떨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허덕거리는 것도 다 우리 스스로 창조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새로운 창조의 눈으로 봤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내 생존을 위해 생겨나는 것이고 그만큼 그 존재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뇌야 고마워. 내 생존을 위해 이런 소용돌이 감정을 만들어내다니 어차피 몇 분 만에 사라지겠지? 나에게 오늘은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이런 감정을 선사한 거니? 라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나면 어느새 평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감사의 눈으로 쳐다봤네요. 아미그달라를.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자연적으로 놔두면 90초면 끝나는 거랍니다. 막 화가 났죠. 화가 났을 때 진짜 그 화는 90초면 사라지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화에 불을 붙잖아요. 휘발유를 막 붙잖아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하는 순간 이제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이제 막 우리 몸까지 우리 육체까지 막 무르르 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제 아메리카 달러가 삐 신호를 주고 딱 그 감정에다가 이제 우리 이제 그 기억이나 뭐 그런 의식에서 이제 휘발유를 끼워 붓는 겁니다. 합작품이네요. 분노가 90초 이상 지속되는 건 우리 스스로 화에 기름을 붓기 때문입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정말 이해 못할 놈이네. 라거나 만약에 이제 음악에 빠져서 과속을 하다가 이제 그 딱지를 끊었어요. 100달러짜리나 물렸을 때 속은 상하죠. 근데 음악에 빠져서 잠시 과속을 할 수도 있지. 세상에 그렇게 해서니 벌금에 100달러나 물려? 저희 못된 경찰관 이렇게 생각하니 화가 더욱 불길처럼 치솟아 몹시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곧 자신이 화에 파묻혀 있음을 깨닫고는 머릿속에 어린아이를 남처럼 조용히 바라보며 달래보았다.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구나. 그런데 90초가 지났거든. 위험한 상황은 아니란다. 그런데도 여전히 화를 낼 필요가 있니? 조용히 물러가죠. 이렇게 달래자 화는 꼭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 기름을 부었을지언정 탁 이제 의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원초적인 감정이 90초면 끝나니까 하는 순간 이제 화를 끝내야 할 시간 이제 진정을 하고 그걸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슬픈 일이 또 나옵니다. 이제 학부모님을 이 김사훈 저자님이 만났다고 해요. 김사훈 저자님 저서에 아버지도 천재는 아니었다라는 책이 있는가 봐요. 저도 여기서 이 책을 보면서 처음 봤는데 그 이제 출간한 뒤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기회가 있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학부모가 이런 걱정을 털어놓았다. 우리 애가 통 공부와 담 쌓고 있으니 어떡하죠?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걱정할 만했다. 중2 때 상위권에 들던 현수는 웬일인지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고1 때 급기야 전교 255명 중 200등 언저리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성적표를 받던 날 넋이 빠지도록 혼내줬죠. 초조해진 엄마는 갈수록 발악에 가까운 잔소리를 해댔다. 그 모양으로 공부해서 대학에나 들어가겠니? 친구 아들은 또 전교 1등을 했다더라. 다른 엄마들 만나기가 창피하다. 등등. 대부분 엄마들이 보통 안타까움과 초조함을 그런 식으로 표출시킨다. 찔리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부정적인 잔소리는 부정적인 감정만 부추긴답니다. 다행히 현수는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학생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늘 책상 앞에 붙어 있는데도 성적은 날로 곤두박질 쳤다고 합니다. 초조한 엄마는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김사훈 저자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뚱땅지같이. 그러면 현수가 엄마의 잔소리를 좋아합니까? 세상에 잔소리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유 듣기 싫어 죽으려고 하죠. 요즘엔 손으로 귀를 틀어막기도 하고 문을 꽝 닫고 제 방으로 쑥 들어가 고슴도치처럼 처박혀 있기도 해요. 한 번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기에 문을 쾅쾅 두드려 열도록 했어요. 현수는 양쪽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을 듣고 있었죠. 나는 물론 정신과 의사는 아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는 불을 보듯 뻔했다. 나는 충격을 주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 뭐가 문제일까요? 어머니들, 뭐가 문제일까요? 현수 성적이 떨어지는 건 바로 어머니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 성적이 떨어지는 건 바로 어머니 때문이랍니다. 그녀는 뒤통수에 한 방울 된통 맞은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쉴 틈 없이 싫은 소리를 퍼부어대면 현수의 머릿속은 오로지 싫은 소리로 가득 찰 수밖에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싫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가 뭘 받아들이겠습니까? 싫다는 생각이 꽉 들어찬 머리는 모든 걸 거부한다. 아무리 책을 읽어도 비집고 들어갈 구석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생각 덩어리쯤이야 무시하고 짓눌러도 아무 탈 없으려니 착각한다. 하지만 생각 덩어리도 엄연히 지능과 자존심을 갖고 있다. 무시하고 짓누르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또아리를 틀어 박힌다. 쌓이고 쌓이면 병이 된다. 그 미국 정신과 의사 헤이즈는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부정적인 생각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은 태초에 그런 유전적인 그런 기질을 가져서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일상 사람으로 살다가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냥 저 안으로 깊이 그냥 쑤셔 넣기만 하고 그거를 배설해 주지 못하고 했을 때 정신분열이나 그렇게 정신병으로 그렇게 진전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싫다는 생각부터 몽땅 털어내도록 해야죠. 그래야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설 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녀도 그럴싸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다. 몇 주 후에 전화가 한 통 왔다고 해요. 선생님 작전이 주요했어요. 자초지종은 이러했다. 그녀는 그날 밤 현수와 마주 앉았다. 잘 들어보시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잘 써봅시다. 현수야, 넌 엄마가 네 속마음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지. 상위권이었던 생각에 어쩌다 딱 한 번 떨어졌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야단만 쳤으니. 그 순간 현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가 그렇게 혼내지만 않았더라도 나 스스로 잘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성적이 갑자기 떨어져 나도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 가뜩이나 힘 빠졌을 때 엄마가 힘이 돼주기는커녕 오히려 힘만 빠지게 했구나. 그동안 무척 힘들었지. 울먹거리던 현수가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렇게 힘들었으면 왜 진작 말하지 그랬니? 그러자 현수는 가까스로 울음을 억제하며 엄마의 눈을 노려보며 외쳤다. 엄마가 언제 제 아픔을 귀담아 들어보려고 한 적이나 있어요? 그녀도 끝내 울음보가 터졌다. 그래, 이 미련한 엄마는 자기 새끼 어려운 것도 모르고 몰인정하게 몰아붙이기만 했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니. 모자는 난생 처음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다. 그녀가 내게 말했다. 선생님, 전 그 후로 현수한테 공부하라는 잔소리는 절대 안 해요. 오히려 거꾸로 하죠. 좀 쉬면서 하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현수가 완전히 딴판이 됐어요. 그날 이후로 현수는 표정이 점점 밝아져 갔다. 콕콕 찌르는 말 대신 온정어린 말이 들어가니 핏기 없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공부도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며 좋아했다. 머릿속에 잔뜩 구겨 넣었던 공부는 싫다는 생각 덩어리들을 끄집어내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니 저절로 사라졌던 것이다. 머리에 잔뜩 구겨 넣었던 공부는 싫다는 생각 덩어리들을 끄집어내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니 저절로 사라졌던 것이다. 인생 승리죠. 단 한순간에 어렵던 부모 자식 간의 이 정말 관계가 한 큐에 진짜 봄눈 녹듯이.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한강다리에서 이제 투신 자살을 하려고 한 남자가 막 저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다리 막 난간 같은데. 그때 여러분은 이 남자를 어떻게 설득하시겠어요? 아차 하면 진짜 1초면에 이 남자는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득을 시킬 수가 있어요. 딱 그 1분? 1초 1분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설득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설득력은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가장 중요한 이런 설득력. 혹시 이렇게 설득하시겠는가요? 그 남자의 이제 인적 사항을 알아봤더니 차영호였고, 32세의 차영호, 2년 전 직장에서 쫓겨났고, 그 후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쳤고, 월세집에서도 쫓겨나 친구들 집을 전전하다가 거기서 또 쫓겨났다. 이 정도의 인적 사항은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혹시 설득하실 건가요? 차영호 씨,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슬픔을 안겨주지 마세요. 어서 마음을 풀고 내려오세요. 혹시 그렇게 설득을 하실 거면, 자, 이제 이 차영호 씨가 이제 대답할 겁니다. 개수작 떨지 말고 꺼져! 몸을 수그리며 당장이라도 강에 뛰어들 태세다. 영호 씨,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너도 주둥이만 살아있구나. 이 세상 모든 놈들이 다 똑같아. 그 사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다. 남자는 직장에서 상사와 말싸움 끝에 부당하게 해고됐으며 고향의 부모는 직장을 구할 때까지 고향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대치 상태가 1시간을 넘어가면서 아침 러시아워가 다가온다. 운전자들의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뛰어내릴 거면 빨리 뛰어내리지. 저게 뭐야. 뛰어내릴 용기도 없으면서 왜 올라갔어? 이런 험악한 말들이 귀에 들어가면 자살 시도자들은 10중 8구 뛰어내리게 된다. 가느다란 희망의 끈마저 툭 끊어버리는 차가운 말들이기 때문이다.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그때 어떤 한 남자가, 중년 남자가 확성기를 건네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 위대한 분이 뭐라고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봐요, 젊은이. 젊은이는 이 세상 아무도 젊은이 속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하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죠. 남자의 입에서 갑자기 뜻밖의 말이 나온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맞아요. 이 세상 아무도 젊은이가 안고 있는 고통과 배신감을 모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직장에서 어이없이 쫓겨나고 아내도 위로는 못해줄 망정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고 게다가 친구들까지 등을 돌리고. 맞아, 이 더러운 세상 믿을 놈은 한 놈도 없어. 그래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걸 끝장내고 영원히 쉬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 겁니다. 남자가 돌연 흐느끼기 시작한다. 그도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단지 직장에서 못된 상사를 만났고 차가운 아내와 결혼을 했고 얄팍한 친구들을 사귄 게 죄였다. 도대체 직장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젊은이를 해고시킨 작자는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인간이었나요? 남자는 드디어 엉엉 울기 시작한다. 설득 전문가가 슬그머니 사다리 차에 오른다. 남자에게 다가가며 말을 계속한다. 젊은이, 실컷 울어보세요. 나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었다오. 사다리차가 트러스트에 닿는 순간 설득 전문가가 두 손을 뻗어 마치 어린아이를 얼싸 안으려는 듯 남자의 두 손을 덥석 감싸잡는다. 이 남자는 왜 뛰어내리지 않았을까? 설득 전문가는 어떤 해답도 제시하지 않았다. 단지 그 남자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주어 그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했을 뿐이다. 바라보는 순간 자신을 집어삼킬 듯 했던 거대한 감정 덩어리도 맥없이 사그라졌다. 참 위대합니다. 이 부분은 책을 사서 읽으시더라도 읽고 또 읽고 해서 내 입에 찰
바싹 달라붙도록 우리도 어떤 상황이 돼도 솔직히 이런 말이 힘든 게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화가 나 있는 상태고 나도 이제 그 균형을 잃은 상태거든요. 그러니 이런 말이 언간소식 나옵니까? 그 부르르 떨고 이제 막 일단 내 그 험악한 말부터 나오기 쉽죠. 근데 7분 참아야 되나요? 한 번만 참으면 이렇게 세상에 진짜 100명을 진짜 100명 1000명을 구할 수 있는 우리는 의인이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뒤에 또 재밌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 뒤에까지 해버릴게요. 이제 또 문제 아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서울 명문 의대를 다니고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고 아주 저기 뭐 엄친합니다. 엄친아. 근데 이 아들이 대학교 1학년쯤 다니고 나서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대요. 공부하러 책상 앞에만 앉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터질 듯 아파서 도저히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의대 공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적성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엄마는 이게 어떻게 간 대학인데 또 이것만 참으면 의사인데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또 다그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정말 네가 여기 오려고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했니? 조금만 참고 하자. 다른 애들도 하지 않니? 그러면 이제 너의 앞날은 승승장구 아니냐? 이제 또 이렇게 말이 좋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어떨 땐 막 다그치기도 하고 막 했겠죠. 그랬더니 아들이 꾹 참고 억지로 몇 개월을 더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가 난데없이 어느 날 날벼락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엄마,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엄마만 없었다면 아마 전 자살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말을 했을 때 또 우리 어머님은 또 아니야. 넌 똑똑하고 인물 좋고 탁월한 의사가 될 사람이야. 넌 참 행복할 거야.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그녀는 어떻게든 삶의 의욕을 붙돋아줄 양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말할수록 아들은 오히려 더욱 큰 절망에 빠졌다. 이제는 아예 학교를 가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제 김성훈 저자님한테 이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김성훈 전사님한테 이제 후대인 이제 야단을 맞았네요.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 아들은 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 이제 선배님인가 봐요. 그 엄마가. 선배의 말은 형철이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반박하는 거니까요. 형철이는 책상 앞에만 앉으면 부정적 생각이 한꺼번에 마치 봇물 터질 듯 밀려드는 봇물 현상을 겪고 있었다. 공부에 넌더리가 난 머릿속의 어린아이가 책상만 보면 빨간 불빛 신호를 켜놓는 것이었다. 그런데 엄마가 이 빨간 불을 꺼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반박하기만 하니 아들은 더욱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 아들이 바라는 건 엄마가 자신의 정신적 고민과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해 달라는 것뿐이었다. 며칠 후 그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김성훈 저자님하고 얘기를 나눈 그날 집에 가서 아들 방에 들어가 슬며시 손을 잡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위대한 순간이 시작됩니다. 잘 들어봅시다. 형철아, 네 마음을 아무도 몰라줘서 고통스러웠지. 자나깨나 로봇처럼 책상 앞에만 달라붙어 있어야 하니 이러려고 대학 들어왔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넌더리가 났지. 머리는 쪼개질 것 같은데 공부만 하라고 을로대는 엄마 아빠가 야속하고 비정하게 느껴졌지. 네 말대로 인생은 힘겹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참 많아.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단다. 너도 지금 그 힘겨운 순간을 맞은 것 같구나. 엄마한테 네 가슴 속에 있는 고통을 털어놓아 보렴. 이제 내가 친구가 돼줄게. 그 말을 들은 형철이는 눈물을 주르륵 쏟았다. 엄마가 자신의 마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자 아들의 빨간 불도 꺼졌다. 그리고는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다음 날도 그녀는 아들의 고민을 부인하지 않고 바라보도록 했다. 그러면서 자살 충동도 사라졌다. 형철이의 어린아이는 뾰족한 해결책을 원한 게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털어내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맞닥뜨리는 상황들일 겁니다. 그죠? 그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누군가 고민을 상담해 올 때 우리는 이 고민을 어떻게든 막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을 아주 많은 사랑을 이제 갖고 있어서 그걸 해결해 주고 싶어 갖고 막 하죠.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그 사람들이 고민을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그 무겁고 힘든 마음을 좀 털어버리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이 더 크잖아요. 그것만 해줘도 그 사람이 해답은 충분히 찾아갈 그 힘을 다시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고민을 털어내지 못할 때는 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해답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그 무거운 감정을 털어버릴 수만 그렇게만 해주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든 이 책이든 다른 사람한테도 좀 얘기를 해서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그 사람도 좀 우리의 고민을 좀 이렇게 털어주는 그런 역량을 지닌 사람으로 좀 될 수 있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바라보기, 적어도 이 바라보기를 이제 아시니까 이런 거를 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는 그 정신병도 그 우울감이나 그 안 좋았던 감정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안으로 묵혀가지고 이제 정신병으로 진행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분이 이분도 이제 김상훈 저자님의 가까운 지인인가 봐요. 근데 이 어머니 이제 여자분이세요. 이 여자 김상훈 저자님 어떻게 여자분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맏딸을 먼 지방대학에 이제 보내고 나서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제 우울해 죽겠다고 김성훈 저자님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딸이 떨어져 나가서 서운하긴 하지. 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지인이 딸이 떨어져 나가서 서운하긴 하지. 그렇지만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털어놨대요. 그녀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녀의 어머니가 이제 선생님이었대요. 그때 운동회 때 이제 어머니가 있었고 이제 이 어머니 달리기를 이제 엄마한테 달리기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막 열심히 달렸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이제 부산스러운 소리가 나더래요. 딱 뒤돌아봤더니 이 사람의 엄마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예요. 쓰러진 모습 이제 엄마가 마지막 말이 이제 굉장한 카톨릭 신자였는가 봐요. 신부님을 불러주세요 하는 말이 마지막이었대요.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슬퍼요. 정말 갑자기 누가 이런 죽음을 맞닥뜨릴 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이제 이 아버님이 되게 엄격하셨대요. 그래서 엄마는 너희가 우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장례식 때도 울지 마. 엄마는 너희가 이 슬픔을 딛고 활달하게 잘 사는 걸 원하실 거야 하면서 이 슬픔이나 이 눈물을 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슬픔이 정말 그 황망한 슬픔이
40년 동안 묵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딸이 지방대학 가면서 어떤 이제 딱 계기가 되니까 그게 탁 이제 올라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감정이 이 안에서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김성자자님이 슬픔도 분노처럼 꽉 억누르고 있으면 병이 된대요. 그 울음을, 그 못다 했던 울음을 실컷 우세요.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이 그 지인이 눈물이 이제 막, 아휴, 터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막 울고 이제 집에 가서도 자기 남편하고 이제 아들한테 나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한 번도 울질 못했어. 그러면서 이제 그날도 그렇게 울고 막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겨우 그 하루 사이에 거참 신통한 일이야. 실컷 울었더니 몸과 마음이 새 사람처럼 달라지더라고. 의사가 이젠 우울증 약 안 먹어도 된대. 그랬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단 하루 만에 나아버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병을 앓는 건 무언가가 나를 알아주세요 라는 그런 신호잖아요. 이 여자분은 정말 제대로 알아줬기 때문에 그게 쏙 나와서 그 우울증이 싹 나았는가 봐요. 세상에 40년 동안 그 아미그달라가 빨간불 삐삐삐 했던 그 눌러놓았던 그 빨간불이 40년 후에 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 주위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의 이 감정을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 그 아미그달라 빨간불이 켜져 있고 그 감정을 그냥 배설하지 않고 그냥 무시했거나 눌러놨거나 하는 감정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 이렇게 담아놨던 그런 것들 저도 있거든요. 저도 많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은 그렇게 막 먹고 살기 힘들었고 또 교육을 많이 받고 또 어린아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서로 이렇게 자식을 키우면서 또 그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분명히 억눌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없으면 정말 행운하고요. 저는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도 알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이제 저한테 무엇을 못했다는 거 그거를 커서 이제 거의 30대 넘어 40대까지 돼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 특별히 그런 대화를 나누기 힘들었는데 엄마가 아파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엄마가 먼저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때 이러이러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런 얘기도 먼저 해주시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도 막 맺힌 게 많죠.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막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거를 저는 풀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혼자서도 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우주에 우리는 에너지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셔도 그 에너지가 사라진 게 아니고 그런 걸 생각해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제 내 속마음도 막 토로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 아버지는 과연 어땠나 그 여학생처럼 화장실에 나와서 그 엄마한테 엄마 내가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엄마 속상하지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봐지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힘들게 자식들 키우느라고 또 막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이제 또 봐지는 거예요. 그렇게 봐지니까 그게 끝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끝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은 그 아버지한테 맺힌 게 있었었는데 그게 뭐였지? 없는 거예요. 웃기죠? 그 진짜 그러기 전까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맺힌 거를 확인하고 했던 것들이 진짜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또 아버지는 어땠을까를 생각해서 정말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하는 그거 한 번 했다고 이렇게 맺힌 게 사라졌나 싶을 정도로 지금 아버지한테 맺힌 게 없어요. 정말 맺힌 건 아버지였었는데. 여러분도 이미 이런 거를 많이 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하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하십시오. 반드시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자유로워집니다. 정말 생각도 못하는 자유를 치유를 넘어선 어떤 정말 나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렇게 그냥 새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